이번에는 뭘 설명해 드릴 거냐면 우리가 CN어에는 데이터 저장단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정수 계열과 실수 계열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롱롱인데 롱이라고 잘못 써놨어요. 무시하세요. 롱롱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 타입에는 정수 계열과 실수 계열이 있고, 그렇죠? CN어에서는 문자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CN어에서 절대로 문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자, 문장 다 뭐냐면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정수 계열의 캐릭터가 바로 뭐예요? 얘는 이제 문자를 담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는 이제 정수를 담는 뭐예요?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수 계열이 있고 실수 계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정수 계열에는 캐릭터, 쇼트, 인트, 얘 롱롱입니다. 자, 롱롱 이렇게 플롯과 더블.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도 동일한 메모리 크기가 있다 하더라도 데이터 타입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인트가 4바이트고 플롯도 4바이트지만 인트는 뭐예요? 정수를 담는 거. 플롯은 실수를 담는 거. 그렇죠. 그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이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왜 그러면 바이트라는 게 존재하는지 한번 배워볼 건데, 자, 상황을 하나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무인도에 갇혔대요. 자, 무인도에서 생존자가 2명 남았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무인도에 갇혔대요. 자, 서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자, 어느 날 A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오늘 일을 하기로 했냐, 아니면 내일 일을 하기로 했냐, 일하기로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어쨌든 살아남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일을 분담해서 일 처리를 해야겠죠. 어느 날은 A가, 어느 날은 B가 이런 식으로 일을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A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B한테, 야, 오늘 내가 그 일에 대한 당번이 맞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까먹은 거죠. 까먹은 거죠. 자,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B가 뭐라 하냐면 돌을 하나 이런 식으로 구해온 거예요. 자, 돌을 하나 구해와서 뭐 한 거예요? 그 돌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돌 지금 하나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자, 돌이 서 있는 경우에는 A가 일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돌이 눕혀 있는 경우에는 B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돌이 서 있네요. 그럼 누가? A가. 돌이, 그러면 A가 일을 하고 나서 그 돌을 눕혀놓으면 그 다음날 돌을 보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B가, 내가 오늘 당번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돌로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2가지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서 있는 경우와 누워 있는 경우. 서 있는 경우에는 A가, 누워 있는 경우에는 B가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2명의 생존자가 오늘 저녁 당번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생존자가, 참고로 지금 돌의 이름은 제가 1과 0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생존자가 2명에서 갑자기 3명이 됐대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존된 그 사람의 이름이 C래요. 그러면 자, A, B, C가 저녁 당번을 예를 들어서 해야 되는데, 공평하게 나눠서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돌 하나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돌이 하나 더 필요할까요? 더 필요하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돌 하나로 몇 개의 경우의 수밖에 표현을 못한다? 2개의 수를 표현할 수밖에 없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돌을 우리가 대각선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뭐 거꾸로 뒤집는다거나 그런 것도 안 된대요. 자, 그러면 당연히 돌 몇 개를 더 써야 된다?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돌 하나를 일단 더 구해온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 다 눕혀져 있으면 뭐 누가? A가 일을 하면 되고, 그다음 하나는 눕혀져 있고 하나가 서 있는 경우에는 B가 일을 하면 되고, 둘 다 서 있는 거, 하나 서 있고 하나는 눕혀져 있는 경우에는 누가? C가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생존자가 4명이 됐대요. 그러면 4명이 됐으면 돌 2개로 표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가능하죠. 어떻게? 돌 2개가 서 있는 경우에 D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생존자가 한 명 더 늘었대요. 갑자기 무인도에 사람이 늘어나는데, 자, 그러면 돌이 2개로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돌이 몇 개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앞에다가 돌을 하나씩 추가를 한 거죠. 자, 다 눕혀져 있는 경우에 A, 하나만 서 있는 경우에는 B, 중간 돌만 서 있는 경우에 C,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돌이 서 있는 경우에는 D가, 그 다음에 첫 번째 돌은 서 있고 두 번째 돌, 세 번째 돌은 누워 있는 경우에는 E가.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돌이 돌 3개로 그러면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하나가 늘어날수록 기존의 대역폭보다 몇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2배가 늘어난 거죠. 그러면 아까 하나 했을 때는 2배니까 2가지. 돌 2개로는 4가지. 그죠? 돌 3개로는 몇 가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 대역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4가지, 8가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돌 5개로는 몇 가지 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32가지. 그렇죠. 돌 6개는요? 그렇죠. 64가지. 돌 7개는 128. 그럼 돌 8개는요? 256가지의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돌 1개를 뭐라고 한다? 비트라고 하는 거예요. 비트. 비트. 그리고 돌 8개를 뭐라고 한다? 1바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바이트로 몇 비트? 8비트라 했죠. 그러면 돌 몇 가지 경우? 256가지의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돌 9개, 예를 들어 9비트래요. 그러면 몇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또 2배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512개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역폭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늘어간. 그러면 2바이트 했을 때는 당연히 뭐겠어요? 2의 16승. 그렇죠. 2의 16승이니까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죠? 값이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 자, 그래서 1바이트는 256, 2바이트는 65,000, 4바이트는 거의 약 42억의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이트하고 비트가 존재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쓴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값이 대역폭이 늘어남에 인해서 그 값의 범위가 결정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바이트를 이용해서 또는 그 해당 비트를 이용해서 값을 저장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저번에도 기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해당 값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그 공간 안에 그 값을 저장할 수 있다 없다? 저장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1바이트가 실제로 256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256을 내가 만약에 저장하고 싶다 해가지고 저장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저장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잠깐 지우고요.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캐릭터라고 써보겠습니다. 캐릭터 A256. 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왜냐면 캐릭터는 1바이트이기 때문에 강사님 1바이트 저장 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나온다 안 나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거 나온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왜 256이 안 나오냐? 자, 얘 C 언어 같은 경우는 256이라고 해서 정말로 256이 아니라 적절하게 얘를 음수하고 양수로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라는 녀석이 감당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예요. 근데 왜 127까지인 거예요? 뭘 빼먹으면 안 된다? 0을 빼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0부터 127까지의 값을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의 값의 범위를 저장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0부터 9라고 했을 때 0부터 9는 몇 개예요? 10개죠. 그쵸? 그러면 1부터 10도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28부터 마이너스 1 숫자 몇 개? 128개죠. 그러면 0부터 128, 127 몇 개? 또 128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제가 마이너스 128 해볼게요. 자,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출력됩니다. 그쵸? 근데 128이라고 썼어요.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됩니다. 이거 나온 게 아니에요. 쓰레기 값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127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정확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정확하게 값을 넣고 싶으면 그 값을 넣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쇼트라고 해볼게요. 쇼트는 2바이트죠. 그렇죠? 2바이트이기 때문에 약 64,000까지 이제 값을 저장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65,000이라고 이런 식으로 써버렸어요. 그러면 쇼트가 그 값을 저장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저장할 수가 없겠죠. 값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 64,000하고 출력해보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자 64,000이라 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값의 범위를 아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면 음수하고 양수를 적절히 나눴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안에서 값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이 녀석의 그 값을 출력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적절하게 나눈 그 값으로 입력을 해줘야지만 내가 값을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캐릭터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캐릭터가
1바이트이기 때문에 256까지 값을 저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1바이트로 256까지 저장 가능할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unsigned입니다. unsigned를 이용하면 여러분들 값의 범위가 자 어떻게 되냐면 0부터 255까지가 되는 거예요. 왜? unsigned가 뭐다? 자 음수 버리겠다. 음수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수를 안 쓰고 양수 쪽으로 몰빵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256까지 값을 저장하기로 하는 건데 당연히 이 상태에서 256하고 출력해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그렇다? 우리가 뭘 포함 안 했기 때문에 0을 포함 안 했기 때문에 0부터 255까지의 값이 포함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바이트하고 비트가 그래서 이제 나온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게 되면 내가 뭐 할 수 있다? 값을 올바른 값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